자, 뛰어내립니다.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번지점프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무서워서 번지점프를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요. 번지점프를 할 때 사람의 속력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기 공이 있습니다. 공을 손에 쥐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공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집니다. 왜 공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일까요? 지구와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공과 지구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공도 지구를 당기고 지구도 공을 당깁니다. 그런데 지구는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공이 아무리 당겨도 끌려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구에 비해 너무너무 작은 공은 지구가 당기면 끌려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이 힘 때문에 공이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이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공이 아래로 떨어질 때 중력 말고도 이 공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공기저항이라는 힘도 존재하는데요. 이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오직 중력의 힘만으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와 같은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변할까요? 중성방 사진을 분석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이 자유낙하하는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여기서부터 찍히기 시작해서 공이 이동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기 가운데 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공과 공 사이에 얼마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비교해 볼까 합니다. 이 공을 찍은 사진은 0.1초 간격이고요. 같은 시간 동안 여기서 이만큼 올 때는 이만큼의 이동거리가 있다면 여기서 또 0.1초가 지났을 때는 이만큼을 이동했고요. 0.1초가 또 지났을 때는 이만큼, 0.1초가 또 지나면 이만큼, 0.1초가 또 지나면 이만큼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동일한 시간 동안 공이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이 이동한 거리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인가요? 공의 속력이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선생님이 시간 속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지난번처럼 잘라줘야 되겠죠? 자, 시간 속력 그래프인데요. 자, 처음에 0.1초가 흘렀을 때 이동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또다시 0.1초가 지났을 때는 처음보다 조금 더 많이 이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0.1초가 지났을 때는 이 두 번째보다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다시 0.1초가 흘렀을 때는 이전보다 더 많이 이동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더 많이 이동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비율로 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는 다시 칠판으로 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속력은 얼마씩 증가를 하게 될까요? 매 초마다 9.8m/초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말해요. 중력에 의해서 속력이 증가하는 비율, 그것이 중력 가속도입니다. 이 공이 아래로 떨어질 때 매 초마다 9.8m/초씩 증가한다고 하는데 속력이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속력, 시간은 1초씩 변하게 되고 속력은 단위는 여기 지금 m/초죠. 1초에 9.8m/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초가 지났을 때는 9.8m/초에서 2배 늘어나는 거니까 19.6. 3초가 지났을 때는 9.8의 3배, 29.4.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직선 방향으로 상승하는 그래프,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매 초마다 9.8m/초씩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래쪽으로 중력의 힘이 작용하는데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도 아래쪽을 향하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친구가 확 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가게 되죠.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 힘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물체의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그 빨라지는 정도가 얼만큼이다? 9.8m/초만큼씩 1초마다 점점점 빨라진다.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작용하는 이 힘은 바로 중력이 되고요. 이 중력의 크기는 얼만큼 작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N이라고 합니다. 이때 뉴턴이라는 것은 힘의 단위를 말해요. 1kg의 물체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그 1kg의 물체가 받는 지구가 끌어당기는 그 힘이 9.8N이라는 것입니다. 2kg일 때는 얼마만큼의 힘으로 지구가 끌어당기게 되는 것일까요? 9.8N 곱하기 2가 되겠죠. 이게 얼마죠? 19.6N입니다. 3kg일 때는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의 힘은 9.8N 곱하기 3이 되겠죠. Nkg이라고 했을 때는 9.8N 곱하기 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게 됩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힘으로 지구는 물체를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을 떨어뜨렸을 때 이 공이 9.8m/s의 속력만큼 매 초마다 증가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공보다 훨씬 더 큰 공을 이 공과 동시에 떨어뜨린다면 그 더 큰 공은 얼마만큼의 속력으로 점점점 빨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속력이 증가하는 비율은 동일합니다. 질량이 더 큰 물체는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데 더 센 힘으로 잡아당기면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은데 작은 거나 큰 거나 동일하게 떨어진다고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었죠. 왜 그런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